조용한 새벽입니다. 창문을 닫고 세상의 소리를 조금 멀리한 이 시간. 잊고 있던 생각 하나, 오래전 기억 하나가 문득 마음에 찾아드는 때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지친 몸을 눕히고 눈을 감는 대신 마음을 조금 열어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잠 못 드는 새벽, 그 고요함 사이로 흘러나오는 이야기. 누군가의 작은 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히 닿기를 바라며 새벽 당신의 글, 지금 당신의 이야기 위로 새벽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과거와 마주칠 때가 있다. 노트의 뒷장에 남겨진 옛 연습장 낙서처럼 책 사이에 꽂힌 종이 한 장이 그 시절의 공기와 빛을 그대로 품고 있는 순간. 며칠 전 오래된 소설책을 펼쳤다가 그 사이에 끼워진 작은 종이 하나를 발견했다. 티켓. 정확히는 영화 티켓이었다. 귀퉁이가 약간 접히고 색이 누렇게 바랜 그것은 분명 수년 전 어딘가에서 내가 직접 받은 종이었다. 영화 제목이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상영관 이름, 좌석 번호, 관람 시간. 그리고 8,000원이 적힌 가격. 요즘 같으면 믿기 어려운 숫자였지만 그때는 영화 한 편이 그렇게 저렴했다는 게 괜히 낭만처럼 느껴졌다. 기억은 생각보다 선명했다. 그날의 저녁, 시작 10분 전 팝콘 대신 붕어빵을 들고 입장했던 순간. 같이 앉았던 사람, 그리고 영화가 끝난 뒤 크레딧이 다 올라가도록 누구 하나 일어나지 않았던 조용한 시간.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지금은 연락조차 하지 않는, 아마도 어느 도시에서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그 사람. 그 영화는 재미도 있었고 어쩌면 조금 지루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떠오르는 건 내용이 아니라 그때의 공기였다. 극장 안의 냄새, 팝콘이 타들어가는 향, 낮게 들려오는 관객들의 숨소리, 그리고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가만히 들었던 그 사람의 조용한 웃음. 책 사이에 넣어두었던 걸까? 아니면 영화가 끝나고 무심코 손에 들려있던 티켓을 그냥 손 가는 대로 책에 끼워두었을까? 나는 그 순간의 나를 상상해본다.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 하나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내게 다시 말을 걸어올 줄이야. 그 티켓은 단순히 영화를 봤다는 증거가 아니었다.
그건 그날의 시간, 그날의 감정, 그리고 그날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작은 흔적이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무수한 표를 끊는다. 영화표, 기차표, 영수증, 명함. 하지만 대부분은 금세 사라지고 기억도 희미해진다. 그런데 아주 가끔 어디선가 잊힌 채 남겨진 종이 한 장이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데려오기도 한다. 나는 그날 저녁 책상에 앉아 그 티켓을 조심스레 다시 책에 꽂았다. 이번엔 일부러 이 기억이 또 한 번 나를 찾아오기를 바라며. 책장을 닫으며 나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생각했다. 어쩌면 나만큼 그 사람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까? 혹시 어디선가 비슷한 티켓을 발견해 잠시 멈칫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이 기억이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잊었다고 생각한 순간에 무심코 꺼내보게 만드는 것. 그리고 아주 잠깐 그때의 나를 다시 마주하게 하는 것. 오늘 나는 영화 티켓 한 장으로 한 사람과 하루와 한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기억은 늘 그렇게 불쑥 찾아오고 나는 그 기억을 책갈피처럼 조심스럽게 다시 닫아둔다. 언젠가 또 우연히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소리는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눈으로 본 건 금세 흐려지고 손끝의 감촉도 언젠가는 희미해지지만 어떤 소리는 오래도록 귀에 남아있다. 낮은 음으로 흘러나오던 클래식처럼. 외할머니 댁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하나 있었다. 베란다로 통하는 작은 방 안, 장롱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그것은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던 거의 장식에 가까운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 라디오에 전원을 넣고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면 어느 순간 잡음 사이로 느리게 깔리는 클래식 음악이 들려왔다. 모차르트도 아니고 쇼팽의 낭만도 아닌 낯선 작곡가의 낮고 묵직한 현악 선율. 처음엔 별로 흥미롭지 않았다. 멜로디도 없고 가사도 없고 리듬도 흐릿해서 마치 어디선가 먼지가 피어오르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어느 여름날 방 안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를 배경 삼아 그 라디오를 켜두고 가만히 누워 있었을 때 문득 그 음악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바깥에선 매미가 울었고 종일 이어지는 더위에 지쳐 잠깐 눈을 감았는데 그 순간 낮은 첼로의 선율이 마치 어딘가로 데려가는 듯했다. 그건 마치
한여름 오후의 끝자락, 햇살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조용히 멈춰가는 그 찰나의 정적과도 같았다. 나는 그날부터 그 클래식을 찾아 듣기 시작했다. 다이얼을 돌리는 감각, 주파수를 맞추는 손끝의 집중, 그리고 잡음 너머에서 찾아오는 낯익은 선율의 반가움. 라디오는 그저 소리를 틀어주는 기계가 아니었다. 내 안의 시간을 천천히 감아주는 도구였다. 수십 년 된 장롱 옆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듣는 음악은 그 어떤 고급 스피커보다도 진하고 또렷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음악은 언제나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나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고 라디오도 외할머니의 집도 더는 그 자리에 없다. 하지만 그 음악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낮게 깔리는 현악기의 시작, 점점 음이 고조되었다가 다시 가라앉으며 끝을 맺는 그 흐름. 나는 종종 스트리밍 앱에서 비슷한 곡을 찾아 들으며 그 여름날 오후를 떠올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다루던 그때의 나를 떠올린다. 모든 게 조금은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 속에 진짜 음악이 있었다. 지금 우리는 어디서든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무선 이어폰, AI 스피커, 하이파이 시스템까지. 하지만 그 중에 그날의 라디오 같은 순간은 단 하나도 없다. 낮은 음의 클래식. 그건 단지 음악이 아니라 그 시간 자체였다. 나는 언젠가 중고가전 매장에서 비슷한 라디오를 본 적이 있다. 맘속으로 괜히 반가워 손을 뻗었다가 돌아서는 발걸음이 유난히 아쉬웠다. 지금도 무언가 정리되지 않는 날이면 나는 작은 볼륨으로 클래식을 튼다. 그 선율이 나를 언젠가의 여름, 낮고 뜨거웠던 정적의 한복판으로 데려다준다. 쿵.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가던 어느 아침이었다. 낮게 깔린 햇살과 조용한 공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들린 그 둔탁한 소리에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복도 창문에 부딪혀 작은 새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정확히는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살짝 휘청거리며 다시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두 눈을 껌벅이며 작고 가느다란 날개를 파르르 떨면서 그 새는 당황한 듯 창문 바깥을 바라봤다. 창문은 아주 깨끗했고 아마도 그 새는 그 유리창을 하늘로 착각했을 것이다. 파란 하늘이 유리 너머로 선명하게 비치던 날. 그렇게 투명한 표면에 속아 세게 날아든 작은 생명 하나.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 새를 바라봤다. 혹시 다치진 않았을까? 다시 날 수는 있을까? 작고 가느다란 다리로 몇 번 바닥을 디디더니 어느새 그 새는 한 번 날갯짓을 했다. 높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 번 힘을 내듯 날아오른 그 순간. 창문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틀며 복도 저 끝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대로 창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도는 다시 조용했고 유리창 너머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창문을 지날 때마다 무심코 바깥을 본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부딪히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눈앞에 있는 것을 현실이라 믿는다. 투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온몸으로 부딪히는 순간을 겪는다. 관계에서, 꿈에서, 혹은 아주 사소한 기대 안에서. 하지만 그렇게 머리를 부딪히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벽이었다는 걸, 혹은 유리였다는 걸 알아차린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작은 새처럼 우리는 휘청일 수밖에 없다.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바닥 위에서 몸을 일으키는 용기가 삶의 가장 단단한 힘이라는 걸 그 새를 보며 배웠다. 나도 그랬다. 어느 시절 내가 꿈꾸던 미래는 창 너머로 펼쳐진 푸른 하늘 같았다. 너무 선명하고 반짝여서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유리였다. 투명하지만 단단한, 결코 뚫고 나갈 수 없는. 나는 부딪혔고 떨어졌고 한동안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때 그 새처럼 내 몸도 마음도 작게 떨리고 있었다. 다행히도 그날의 나에게도 다시 날아오를 방향이 있었다. 그건 처음에 꿈꿨던 길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또 다른 하늘을 찾아 떠나는 길이었다. 그 작은 새는 아마 그 뒤로 어디쯤 다른 하늘 아래 다른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단단하게 날갯짓을 이어가고 있다. 비 오는 날의 소리를 좋아합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똑똑 소리도 좋지만 그보다 더 조용하고 깊은 소리가 있어요. 작은 연못이나 고인 웅덩이 위로 하나둘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만들어내는 작고 맑은 동그라미들. 그 동그라미는 순간적이고 단명한 것이지만 그 안엔 무언가 깊고 진득한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말을 꺼내기 직전의 한숨처럼, 혹은 고요한 마음의 울림처럼. 어느 초여름 혼자 공원 산책길을 걷다가 갑작스레 내린 소나기를 피해 정자 아래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곳엔 작고 동그란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 위로 조용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빗방울인데 어떤 건 크게 동심원을 그리며 퍼지고 어떤 건 작게 퍼지다가 금세 사라지더군요. 그때 나는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감정도 이 빗방울과 닮았구나 하고.
어떤 말은 멀리 퍼져나가 잔잔하게 남고 어떤 감정은 짧은 진동만 남긴 채 사라지곤 하죠. 연못 위에 퍼지던 그 동그란 진동들을 바라보며 나는 잠시 내 안의 감정들을 떠올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그저 미안하단 한마디를 꺼내지 못한 미련,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머물던 빗방울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건드리면 퍼져나가 버릴까 두려워 조용히 담아두었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감정들도 결국은 떨어지고 번지고 사라지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빗방울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잡으려 하면 손끝에서 미끄러져 버리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떨어질 땐 떨어지게 내버려 두고 번질 땐 번지게 두는 것. 그리고 사라질 땐 조용히 그 자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날 정자 아래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물 위에 그려졌다 사라지는 수많은 동그라미들을 따라 내 안의 감정들도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그리고는 깨달았죠. 이 조용한 순간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시간이었는지. 그 이후로 비가 오면 나는 종종 연못 근처로 갑니다. 굳이 피하지 않아도 되는 비,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속에서 내 마음은 천천히 동그란 진동을 그리며 퍼져갑니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조용히 나를 듣습니다. 빗방울의 속삭임을 따라. 모두가 잠든 시간. 하루가 조용히 뉘엿뉘엿 넘어가고 방 안에 불도 꺼진 채 책상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는 자정 무렵. 그때면 나는 유난히 창을 자주 본다. 밤 공기의 결이 느껴지는 유리창 그 위로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의 흔적들. 그날도 그렇게 멍하니 창가를 바라보던 밤이었다. 내 시선은 아주 느리게 창틀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거기 말없이 앉아있는 작디작은 벌레 한 마리를 보았다. 너무 작아서 한순간 먼지인가 했지만 자세히 보니 아주 느린 속도로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몸통은 반투명했고 더듬이는 바람을 잇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도 어떤 미세한 파장이 일었다. 밤이라는 시간은 무언가를 보게 한다. 낮에는 그저 흘려보내던 것들을 밤에는 한껏 확대해서 바라보게 만든다. 그 작은 벌레는 나의 고요한 심장을 건드렸다. 저 벌레는 왜 거기 있는 걸까? 날아온 건지 귀여운 건지. 방 안에 있는 다른 불빛들은 외면하고 왜 하필 이 차가운 창틀 위에 머물고 있을까? 창밖은 아주 조용했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은 저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였고 가끔 아주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지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창틀에 앉은 벌레를 바라보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또렷이 자각했다. 자정이라는 시간은 참 애매하다.
하루의 끝이자 다음 날의 시작. 무언가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 동시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 같은 어정쩡한 순간. 나는 그 시간에 종종 마음이 무너진다. 누군가와 나눈 대화가 떠오르고 문득 지나온 실수들이 떠오르고 아무 이유 없는 허전함이 밀려온다. 그리고 그때 마침 창틀에 벌레 하나 앉아 있는 걸 보면 그 조그만 존재가 왜 그리도 또렷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 벌레는 어쩌면 나였다. 아무도 없는 창가에 홀로 앉아 있는 존재. 빛도 소리도 없는 공간에서 그저 잠시 머무는 존재. 나는 갑자기 그 벌레에게 말을 걸고 싶어졌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춥지는 않아? 왜 거기 있어? 말도 통하지 않는 존재에게 말을 건네고 싶어진다는 건 아마도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 벌레에게 빗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그런 순간을 만난다. 말할 상대가 없는 밤, 대답 없는 질문을 던지는 새벽. 그리고 그 질문이 머물 곳을 찾아 작은 벌레 하나에게 도착하는 순간. 나는 손을 뻗어 그 벌레를 만져보려 했다가 멈췄다. 그저 그대로 두고 싶었다. 그 벌레에게도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무언가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건 마치 나 자신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 같았다. 그 벌레는 한참 동안 창틀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걸 바라보다 천천히 등을 기대고 앉았다.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그 벌레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어쩌면 자리를 옮겼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잠들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스탠드를 끄고 방 안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창틀 위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는 그 조그만 존재가 아직도 살포시 앉아 있었다. 도시의 모든 소음이 잠잠해진 밤, 가끔 내 귀는 뜻밖의 소리를 잡아낸다. 시계 초침도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어디선가 묵직하고 낮은 진동이 들려온다. 웅쿵, 마치 지하의 심장 소리처럼 느껴지는 이 소리. 그 진원지는 우리 아파트 옥상 위에 있는 오래된 물탱크다. 처음 이 집에 이사 왔을 때는 그 소리가 뭔지도 몰랐다. 새벽마다 울리는 낮은 울림이 처음엔 기계 고장인 줄 알았다. 하지만 위층, 더 위층, 그 위에 옥상에 올라가 본 어느 날 나는 철제 구조물 안에 자리한 낡은 물탱크와 마주하게 되었다. 커다란 금속 원통 2개가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위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얕은 금속 소리가 섞여 울렸다. 그제야 알았다. 매일 새벽 내가 듣던 그 진동은 바로 이 물탱크에서 흘러나오는 거였다는 걸. 물탱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공간이다.
비어 있을 때와 가득 찼을 때, 바람이 불 때와 고요할 때 그 안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는 모두 다르다. 가끔은 텅하는 쇳소리가 들리고 어떤 날은 물이 벽면에 부딪히는 찰박 소리까지 새어나온다. 이따금 나는 창문을 살짝 열고 그 낮은 울림을 멍하니 듣곤 한다. 어떤 음악보다도 깊고, 어떤 말보다도 무겁고, 어떤 감정보다도 오래 남는 울림. 나는 그 소리를 지붕 아래의 바다라고 부른다. 실제로 물이 가득한 탱크 안에서는 수면 아래서 움직이는 미세한 물결들이 금속 벽면을 통해 무언가를 말하듯 진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동은 구조물을 타고 벽을 타고 우리의 바닥까지 아주 천천히 내려온다. 어쩌면 그건 우리 삶의 아래에 언제나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진동, 즉 살아있음의 무게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새벽이 깊을수록 더 선명하게 들린다. 모두가 잠든 시간, 엘리베이터도 멈춘 시간, 도시가 조용해진 틈을 타 그 물탱크의 울림은 혼자 말을 건네듯 속삭인다. 어쩌면 도시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곳이 가장 밑바닥 같은 진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나는 어릴 적 옥상이 있는 집에서 자랐다. 슬레이트 지붕, 작은 텃밭, 그리고 커다란 물탱크. 그곳은 여름이면 더위에 피신처였고 가을이면 별을 보는 장소였다. 하지만 그중 가장 선명한 기억은 한밤중에 올라가 들었던 물탱크 소리였다. 어린 나는 그 소리가 무서웠다. 너무 낮고 너무 깊고 누군가가 안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그 물탱크 옆에서 바람을 맞으며 소리를 따라 눈을 감았을 때 그 울림이 무섭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건 오히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는 아주 오래된 감시자 같은 존재였다. 지금 나는 고층 아파트에 산다. 아이러니하게도 옛날보다 더 높은 위치지만 그때보다 더 낮은 소리를 듣게 된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 아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탱크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진동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도 울림이 있다. 누구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듣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진동.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삶의 방향을 다시 가늠하게 된다. 가끔 물탱크 소리는 나에게 멈춤이라는 감정을 불러온다. 계속 움직이고 계속 말하고 계속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묵직한 소리는 나를 붙잡는다. 지금 괜찮은가? 당신은 무엇을 쌓고 있나요? 너무 높이 오르느라 바닥에 울림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조용한 질문 앞에서 나는 문득 나를 돌아보게 된다. 예전에는 이 소리를 방해라고 생각했다. 잠을 깨우는 소음이었고 불쾌한 진동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도시가 나에게 보내는 아주 오래된 편지처럼 느껴진다. 내용은 단순하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모든 것은 아직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너도 이 소리처럼 살아가고 있다. 물탱크는 대체로 주목받지 않는다. 누군가의 시선에 들지도 않고 관심 속에 있지도 않다. 하지만 그곳은 도시의 가장 끝에 있으면서 우리 모두의 삶의 물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점이기도 하다. 마치 우리가 기억 속에서 놓쳐버린 누군가의 조용한 사랑처럼 언젠가 물탱크가 사라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기술은 점점 바뀌고 생활은 점점 편리해지니까. 하지만 나는 기억하고 싶다.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소리를 내던 그 물탱크를, 내 삶의 새벽을 지키던 그 울림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옥상 위에서는 그 낮은 울림이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도 창문을 살짝 열어둔다. 그 진동이 다시 내게 말을 걸어오기를 바라며 그 소리 속에서 내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떠올리기를 바라며, 그건 마치 잠든 도시 위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들리는 오래된 자장가 같다. 아침 햇살이 차오르던 시골집. 나는 마루 한쪽에 놓인 미닫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먼저 느껴지는 건 문이 아니라 결이었다. 살짝 마른 나무의 결이 손끝에 닿으며 스치듯 전해졌다. 그 촉감 하나로도 나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 집은 외할머니 댁이었다. 기억나는 가장 오래된 구조물은 거실과 안방 사이를 나누던 나무 미닫이문. 하얀 종이가 발린 문살 사이로 빛이 살짝 비치고 바람이 불면 종이 사이가 바르르 떨렸다. 어릴 땐 그 문을 마치 성문처럼 느끼며 살았다. 닫히면 세계가 나뉘고 열리면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듯한 기분. 그 문은 경계였고 이음이었다.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대면 거기엔 늘 나무의 거친 결이 있었다. 너무 오래 쓰여 반질반질해진 부분과 거칠게 일어난 섬유가 공존하는 그 표면. 나는 어릴 적부터 그 표면을 습관처럼 만졌다. 미닫이 문을 열며 슥슥 문지르고 문 닫을 땐 손바닥으로 눌러서 미끄러뜨리고, 그건 마치 시간을 쓰다듬는 행위 같았다. 지금 사는 아파트에는 그런 문이 없다. 모두 미끄럼이 아닌 여닫이, 나무가 아닌 합판, 결이 아닌 코팅된 매끈함. 그래서일까? 아무리 문을 열고 닫아도 그 어떤 기억도 되살아나지 않는다. 하지만 미닫이 문은 다르다. 그 문에는 기억의 질감이 있다.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여름방학이면 정읍 외가에 내려갔다. 이부자리, 부채, 낮잠, 매미 소리, 그리고 미닫이 문. 그 집에는 문만 4개였다. 대청마루에서 안방, 안방에서 뒷방, 부엌으로 나가는 문, 그리고 외풍 막는 부엌 쪽 덧문. 어떤 문을 열어도 결국 닫는 건 나무였다. 여름의 땀이 손바닥을 적셔도,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문짝에 들러붙어도 그 나무의 결은 변함없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런 결을 느끼는 순간 마치 그 집의 숨결을 손으로 짚는 것 같았다. 어느 해 여름, 미닫이 문이 심하게 낡아졌다는 이유로 할머니는 문짝을 새로 바꾸셨다. 목수 아저씨가 와서 똑같은 크기의 새 미닫이 문을 달았다. 하지만 그건 달랐다. 분명히 나무였고 같은 구조의 문이었지만 결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시간의 결이 없었다. 손끝은 민감하다.
그 나무에 어떤 시간이 지나갔는지를 감각적으로 기억해낸다. 그 이후 나는 그 문을 잘 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의 사소한 말들이 그 문을 사이에 두고 오갔고 슬픔과 기쁨, 기대와 실망이 그 문 앞에서 교차되었다. 문을 닫으면 울음은 작아지고 문을 열면 웃음은 커졌다. 손으로 그 문을 밀며 나는 언제나 어떤 감정을 열고 닫았다. 그래서 그 문을 만지는 건 감정을 만지는 일이기도 했다. 도시에 와서 살게 된 후 문은 더 이상 손끝으로 여는 것이 아니었다. 버튼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며 냉기와 소음만을 막는 기능적인 구조물. 하지만 그럴수록 미닫이 문이 더욱 그리워졌다. 때론 그 촉감 하나로 나는 내 삶을 확인하고 싶어진다. 내가 지나온 시간의 결이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은 듯한 지금 그 나무문 하나의 손을 얹고와 나는 여길 살았구나 하고 느끼고 싶다. 요즘은 가끔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찾는다. 그곳에는 여전히 기억 속 미닫이 문이 존재한다. 묵은 나무 냄새, 살짝 벌어진 문 사이의 틈, 그리고 열릴 때 나는 그 익숙한 슥소리. 그 문을 열면서 나는 어느새 내 안에 낡은 문 하나도 연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는 닫힌 문 하나쯤 있다. 쉽게 열리지 않고 손을 대기도 망설여지는 문.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순간 손끝에 닿는 감촉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지도 모른다. 괜찮아, 너는 이 결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나무란 존재는 그 자체로 시간을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백 개의 고리, 그 속에 담긴 사계절의 무늬, 그리고 수천 번의 손길이 남긴 윤기. 그 모든 것이 손끝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건 아주 기적 같은 일이다. 나는 언젠가 시간이 흘러 지금의 아파트를 떠날 날이 오면 나무로 된 미닫이 문이 있는 집에 살고 싶다. 그 문을 하루에 몇 번이고 직접 열고 닫으며 내 감정과 시간을 천천히 만지고 느끼며 살고 싶다. 그때도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출 것이다. 그리고 손바닥을 천천히 문틀에 얹고 조용히 그 결을 느낄 것이다. 그건 아마도 이름 없는 나무의 기억이 내게 다시 말을 거는 순간일 것이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문 하나를 떠올린다. 지금은 없지만 내 손끝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 문을 오늘 새벽 우리는 한 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 품어온 기억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흘려보낸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엔 분명히 당신이 있었지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 있고 조용히 곁에 머무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그런 새벽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당신의 글을 기다리겠습니다.